안녕하세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요즘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3명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아이 키우는 엄마 분들을 만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분들은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고민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마음을 공부하고 심리를 공부함에 따라서 제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간단한 것만 알아도 내가 마음이 정말로 크게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마음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명상도 하고 했으니까 많은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이 많이 닦였어요. 그런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또는 처음 이런 공부를 접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방법들, 기술들을 알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격,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성격이잖아요. 성격적인 측면에서 내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내면, 내 내면의 내면아이, 내 내면의 무의식을 탐구를 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은 어떤 거냐면요.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눠요. 우리가 그냥 MBTI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데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설문지, 검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딱딱딱 나누는 걸 싫어하는데 이 검사를 해보고 또 이 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봄에 따라서 좀 흥미롭고 재밌는 점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이거든요. 그래서 중재자라고 나와요. 네, 1번부터 봐보면 개혁가. 개혁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롭지 않은 거에 발끈발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개혁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력가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그 내면에는 에고가 있으시다면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조력가에 해당되시고요. 그 다음에 성취자는 이 말 그대로 성취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취자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예술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음악이나 다른 예술적인 부분으로 본인의 그런 욕구나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4번 유형이라고 하고요. 5번은 사색가예요. 5번은 그러니까 독창적인 사고를 하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색가시고요. 6번은 충성가세요.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모범생의 충성가에 해당하게 되고요. 충성가가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분별의식이 조금 높아져서 권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낙천가예요. 낙천가는
보통의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막 제대로 돼라지 약간 회피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낙천가의 유형이시고요. 8번은 지도자세요. 지도자 유형은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하셨던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경향이 조금 강하신 분들을 지도자 유형에 속해요. 제가 9번인데요. 저는 사실 1번이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약간 9번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은 굉장히 조화롭고 흐름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9번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형을 쫙 들으시고 나 이 유형은 하기 싫어, 나 이 유형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좋고 싫은 유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설문 검사를 해보고 자신의 성격을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8번, 9번, 1번 유형은 장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역. 그래서 8번 독재자를 생각하시면 영역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딱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하셔서 그 영역을 항상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장 중심의 사람들이 8, 9, 1번 유형이고요. 2번, 3번, 4번은 감정, 가슴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머리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까지 딱 따져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서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데 나 굉장히 긴밀한 사람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화도 좀 덜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게 81문항이거든요. 81문항을 검사하면서 좀 더 파악해 보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성격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성격. 그 내형적인 모습은 우리의 무의식, 내면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무의식이나 내면아이를 탐구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요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제가 테스트를 했던 분들을 보여드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검사지 해석하는 것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6번 유형으로 나와 있죠. 6번 유형은 충성가예요. 네, 모범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은 6번이 점수가 높고 의외로 옆에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7번이 낮죠. 5번은 그래도 높은데 7번이 낮아요. 그럼 그걸 유념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힘의 중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형 사람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8, 9, 1번은 장 중심의 사람, 2, 3, 4는 가슴 중심의 사람, 5, 6, 7은 머리 중심의 사람이에요. 머리 중심의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함에 따라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생활의 원동력은 사실은 불안이에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불안이가 나오잖아요. 그 불안이가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잖아요.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6번 유형이시고 5번의 날개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도 머리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5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6번 모범생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분석적이시고 통찰력 있으신 그런 유형이신 거죠. 같이 5번, 6번을 같이 쓰고 계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6번 유형은 이쪽으로 갈 때는 통합이고 이쪽으로 갈 때는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3번 유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분열 쪽으로 가시고 계신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6번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불안이 높거든요. 그러면 9번으로 가야 돼요. 왜냐? 9번은 생각이 별로 없고 제가 그렇듯이 생각이 별로 없고 굉장히 이러면 저래도 뭐 흐름 따라가지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렇게 머리를 쓰고 불안해하지 말고 흐름 따라 조금 조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6번 충성가. 그러니까 충성가는 집단에 충성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범생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강점은 충실하고 친절하고 현명해요. 약점을 봐보면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자기 성격을 좀 잘못 쓰면 이건 이래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남한테 강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저희 아이거든요. 이게 아동 테스트예요. 이게 이 검사가 그 청소년 아동 테스트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진로적성 보니까 그 진로적성 상담하시는 분들이 애니어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이 걸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이는 8번 유형이었습니다. 당연히 8번 유형이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내가 타인을 좀 아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보이거든요. 몇 번 유형인지. 그래서 너는 8번이고 7번이 점수가 높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네. 보시다시피 8번은 제가 거의 독재자로 표현했죠. 굉장히 그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남의 그런 통제에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그 첫째 아이가 굉장히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8번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심의 아이예요. 그래서 8번, 9번, 1번이 장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노, 굉장히 우욱을 잘하거든요. 저도 9번이니까 우욱을 잘하겠죠. 그래서 분노가 주된 감정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이지만 어쨌든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번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 8번 유형이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 유형을 알고 또 다른 유형들도 통합적으로 쓰시면 굉장히 이것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번 지도자는 힘과 지도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유형이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그런 편이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발표도 잘하고 적극적이고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강점은 현실적이고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약점으로는 공격적이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고 반항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는 8번 유형인데 7번의 날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아까 7번 말씀드렸죠. 7번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여기 봐보면 그 5번으로는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5번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5번이라고 하면은 머리형 인간이기도 하고 또 통찰적으로 사색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분열과 통합에서는 저희 아이는 분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유형으로 이제 통합 쪽으로 가려면 2번 유형으로 좀 따라가 주세요 라는 거죠. 2번은 조력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좀 도와주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테스트 해봄으로써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애니어그램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지로 그 검사를 해 보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면 아이, 무의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성격이 나오려면 그 안에 무의식적인 게 있어야지 성격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내면 아이를 알기 위한 연습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화가 날 때 알아차림을 해보는 거예요. 화가 났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내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점을,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 상황을 엄마가 통제했을 때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엄마가 미용실에 가기 싫은데 미용실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화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의 생각은 미용실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엄마 뜻대로 미용실을 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미용실 갈 때마다 화를 내거든요. 왜냐면 이제 머리 자를 때 이 느낌도 되게 싫기도 하고, 자기가 유튜브 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가자고 하니까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 되면 내가 싫은 감정이 우선이니까 화를 내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근데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용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그 사람과의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되도록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점은 미용실 안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말이나 행동, 태도를 기억나는 대로 쓰세요. 저희 아이는 뭐 제가 억지로 공부를 시켰던 그런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마음 공부 안 했을 때, 제가 공부를 억지로 막 시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일까요?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7번, 8번이 높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은 있나요? 특히 어떤 사람과 힘든가요? 그랬을 때 이제 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삶을 다 사신 성인들께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24개월까지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만 6세까지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적어보고, 기억나지 않는다면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그때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감정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감정일지인데요. 이거는 그때그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막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정이 확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지?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때 내 몸 변화는 있는지,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뭐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경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든지 그거가 다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힘든 거는 공부예요. 그래서 왜 힘들까? 그거는 공부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공부라는 게 날 통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점은 공부 안 하는 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표면적인 자기의 감정만 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른들이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또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줘서 이렇구나 라고 알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재양육이거든요. 내 내면 아이의 재양육.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 그런 짜증나, 분노 이런 생각과 감정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생각 하나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미용실을 가기 싫었던 것도 타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림함에 따라서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 아이한테 너는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렇게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싫어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타인과의 약속을 지켜보자.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고 타이르면서 수용과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생활의 나아감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 재양육이 필요하죠. 이거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재양육을 할 수는 없죠. 뭐 그 아이는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너 그랬어. 너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해 하고 제가 대신 그 아이의 마음 자체를 그냥 수용해주고 그만 요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 말을 안 따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설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 돼. 다른 사람과 약속은 지켜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제가 조금씩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통제를 싫어하는 아이니까 그렇게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아이는 내면 아이를 파악하고 그 스스로 재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또는 상담자가 재양육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6번 충성가 유형이 나왔던 그분도 그 충성가 같은 경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분별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타인과의 갈등이 그 의견 충돌이에요. 나는 모범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머리로 생각했으니까 이게 맞아. 근데 타인은 또 다르게 생각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이 조금 깊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용력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내면을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용해주고 알아주고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분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한테 내 의견을 수용받아 본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자나 충분히 가족들은 그것을 수용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토닥여줘요. 근데 그렇게 토닥여주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을 이야기해주면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너의 그런 내면 아이는 이해해. 넌 충분히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자. 타인도 만나고 타인도 갈등도 겪어보고 타인하고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라고 그 내면 아이를 잘 타이르면서 나아가는 게 바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외형적인 성격과 보여지는 성격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 아이 무의식을 깊게
알아보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 애니어그램이 9가지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라고 궁금증이 드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리플을 다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거에 추가적으로 나의 내면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리플을 다시거나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탐구하게 되면은 세상은 점점점 평온한 세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